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모든 위대한 발명품의 탄생은 일상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여기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특별한 시선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항상 새로움에 도전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화려한 날갯짓을 시작했지만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나가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음식 프랜차이즈에 재도전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조류 독감을 이기지 못한 채 두 번째 꿈도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던 스포츠 마케팅 회사도 회사 관계자와의 문제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연이은 좌절 끝에서 그를 다시 일으킨 질문 하나. 나와 다른 사람을 모두 행복하게 하는 일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힘겨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회공헌 기업이었습니다. 자살 예방, 진로 찾아주기 등 30여 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다. 세상을 바꾸는 행복 전달 감동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만드는 조다시 사회공헌 기획가 임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공헌 기획가 굉장히 생소하시죠? 사회공헌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저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돈도 벌 수 있다. 이거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나도 행복해진다. 네.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온달 장군이 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소문나서 평강공주도 만나고 그다음에 왕의 사위도 되고 충신도 됐거든요. 현재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착한 일도 하고 착한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웃으시면서 살짝 넘어가셨는데요. 조다시는 뭘까요? 조다시. 네. 조금 다른 시선. 네, 조금 다른 시선의 약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 키워드가 뭘까? 바로 조금 다른 시선, 조다시입니다. 저는 조다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조다시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착한 일 하면서 돈도 벌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다시는 왜 중요할까요? 조다시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감동의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옷이죠. 그러면 조다시를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할 때 옷을 못 사준 것을 평생 한으로 하셨는데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즈음에 폐지를 줍고 돈을 모셔서 옷을 마련해가지고 저를 부르신 다음에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정말 힘들게 모아서 한이 돼서 너에게 마련해준 옷이야라고 돌아가셨다면 저에게 이 옷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큰 감동이겠죠.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조다시를 통해서 바라보면 감동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조다시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박보검 닮았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매번 행복해집니다. 조다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 해주는 인생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럼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다시는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컨설팅을 하면서 꼭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조다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조다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사회공헌을 향한 조다시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업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다시, 나를 향한
조금 다른 시선입니다. 저는 사업을 기획하거나 아이템을 발굴하려 할 때 요즘 트렌드가 뭐지? 어떤 핫한 아이템이 중요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지를 먼저 고민해 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회사를 3번 망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3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무슨 말인지 진짜 와닿습니다. 가슴이 콕콕 박힙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돈 버는 방법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는 남들보다 빨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나 어머님들이 자꾸 찾아오십니다. 내 아들의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그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굽니까? 라고 먼저 질문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아이템들은 자꾸 바뀝니다. 트렌드에 따라 움직이죠. 하지만 나는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나만의 경쟁력을 갖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가져가야 그제서 장인이란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누군지를 아는 나만의 조다시, 나를 향한 조다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홍보, 기획에 남들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려운 분들을, 노숙자분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옆에서 항상 같이 있어주고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만 그분들의 삶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저는 홍보와 기획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에만 집중하려 하고 저의 사회공헌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사회공헌 전문가가 돼 있고 회사를 차려달라는 부탁까지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거든요. 나를 향한 조다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실력을 쫓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시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조다시입니다. 세상을 향한 조다시는 목표와 가치입니다. 어느 날 방학 때 100권의 책을 읽고 얻은 결론입니다. 나와 남의 행복,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성적과 관계없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많은 사람도 도와주고 돈도 벌고. 그랬는데 마침 옆집에 의사 선생님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행복하세요? 의사 선생님이랑 사시니까 너무 불행해요. 수술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하고 힘드니까 술도 많이 먹고 늦게 오고 그래서 자기는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성적과 관계없이 빨리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지 않을 거야. 절대 되지 않으리라. 제가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고객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에 집착을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 자신 행복에 집착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행복하기 위한 가치만을 쫓게 됐어요. 근데 남을 행복하기 위한 가치만을 쫓다 보니까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30몇 개의 프로젝트를 10원도 안 들이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싶었었죠. 시장배 축구대회 같은 큰 대회, 연예인 자선대회 같은 큰 대회부터 국가기관의 프로젝트까지 제가 진행을 했는데 10원도 안 들였어요. 왜? 순수하게 봉사하고 싶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저의 가치는 돈을 버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아내가 제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가장 큰 응원자이자 당신의 노력으로 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제가 작년에 자살 방지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돈을 쫓지 않고 가치만 쫓았는데 제가 죽고 싶더라고요. 그것처럼 누군가를 돕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때 돈을 쫓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욕먹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돈 벌려고는 좋은 일 하는구나. 하지만 가치를 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금은 큰 대기업의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지자체 행사도 맡고 있거든요. 왜? 제가 어떤 행사를 쳐내거나 이벤트를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려고 하는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오랜 검증을 통해서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의 방향은 가치를 쫓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업 아이템의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사회공헌을 향한 시선입니다. 이것 또한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하겠죠.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착한 일 하면서 돈 버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말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인간이 소외되고 있거든요. 미래학자가 10여 년 전에 21세기 가장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유망합니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권유해 주십시오. 점점 외로운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을 제가 만들거나 인공지능을 잘 쓰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을 하면 되거든요. 사회공헌가 하는 일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획을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건 인공지능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일은 인공지능이 못한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공헌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에 사회공헌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놓고 아까의 감동으로 포장한다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진로가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진로에 사람들의 행복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복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불행이 고객과 사회에 넘쳐나고 그렇게 성공만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하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해주는 그런 인성이 들어있는 나의 진로,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진로, 그 진로로 인해서 세상이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여러분의 행복은 꼭 있어달라고 저는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고 건전한 사회가 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착한 일 하면서 돈 버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조금 다른 시선으로 창업하는 방법.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라. 세상을 향한 목표와 가치를 찾아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조다시란 말을 제일 많이 들어본 말. 네네. 조다시란 말을 거의 들어보면서 우리가 살질 않았잖아요. 조다시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네네. 느끼고 아내분도 네네. 박보검 닮았다고. 네네네. 예. 예. 제 아내가 더 조다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너다시죠. 너무 다른 시선. 예. 아마 사랑의 조다시 아니었을까요? 예, 예. 사랑의 조다시. 그렇죠. 네. 예, 이제 사회공헌이라고 하면요, 그 대부분 그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영리로 진행할 수 있는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어떤 부분에 수익이 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홍보의 가장 큰 꽃이 사회공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회공헌을 통해서 기업이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필요해요. 12월만 되면 김장 담고 연탄 나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조다시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그런 기관과 단체 또 대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재단 등의 새로운 조다시를 통해서 아이템을 발굴해 주고요. 그다음에 봉사하고 싶은 타겟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진행해주고 대행해주고 홍보까지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부터 기획해서 종료할 때까지는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네, 저희는 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치를 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떤 거는 1년, 2년도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네네네. 또 저희는 행복거울 프로젝트, 꿈차조이 프로젝트, 리멤버 프로젝트, 체험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통해서 그때그때 사회에 필요한 이슈들을 찾아가지고 저희 네네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본다면 예. 조금 멋있게 그 가치를 이룰 때까지 한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 봉사 같은 거를 원래 물론 좋아하셨겠지만 네네. 이 사회공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쫓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 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중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책을 저도 모르게 100권 읽었는데 딱 결론이 그거였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예. 근데 나만 행복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를 고민하고요. 예, 예. 그럼 남을 돕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사, 뭐 회계사도 생각해봤고 사업가가 돼서 돈 많이 벌어 도와주죠. 그래서 사업가도 해봤고 네네네. 별걸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걸 넘어서서 봉사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 계기가 돼서 사업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장 힘든 점은 언제였나요? 또 뭐 지금 행복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돈 벌려고 하면 좋은 일 하면서 돈 벌려고 해? 이상하게 한국에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시선들을 저는 좀 이렇게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저랑 같이 하기로 한 어떤 분이 예. 사회공헌에서 잘 모르시는 외부 분야의 베테랑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면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계속 이랬습니다. 대표님 안 돼요. 대표님 그것까지 해주면 안 됩니다. 대표님 왜 고객 얘기를 다 들어줍니까? 대표님 그럼 돈이 안 남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이곳은 신기한 곳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어요. 착한 일 하면서 돈 벌려고 하면 야, 너 착한 일 하면서 왜 돈 벌려고 그래? 나쁜 놈이네. 이렇게 쳐다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아, 정말 죽어야지 하면 그래요. 제가 다 포기하고 열심히 그분들 돕게요. 그러면 그러세요. 너무 착한 분이네요. 제가 돈 드릴게요. 막 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 이상한 곳이죠. 이상하네요. 아, 예, 그래서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 예. 적절한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네네. 이것이 최고의 스킬이고 그것을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과 편견 속에서 깨서 넘어가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것이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 사회공헌 이 기획을 하는 어떤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또 대표님만이 가진 어떤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네.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다른 시선을 제가 사업도 망해보고 아파보고 슬퍼보고 하면서 얻게 된 시선 때문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래서 뭘 하느냐. 저는 감시제라는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조건 적용을 합니다. 감시제요. 네,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업들이 못하는 저만의 노하우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풀어주시죠. 네, 감시제가 뭔지. 감동, 쉬 아니고 쉬움, 재미. 이게 가장 핫한 트렌드이자 아, 예. 줄임말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뭔가 감시하고 그런 느낌인지 알아요. 네네네. 감동, 죄를 쉬움, 감시하자 재미를,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줄이셨어요. 네네. 그게 나의 차별화다. 네, 그게 예.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예산과 시간과 효과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의 감동을 찾아낼 수 있을까? 네. 의 교집합을 남들보다 잘 만드는 일단 강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쉬워야 됩니다. 아, 이 부분은 창업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제품이 쉽지 않으면 고객이 바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 감동도 있고 쉬운데 재미가 없어. 사고 싶지가 않죠. 재밌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쉽고 명확하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재밌게 하는 것들을 기획해서 이렇게 제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내로 마무리를 지으셨네요. 네, 여보 사랑합니다. 이 사회공헌에 대한 어떤 전망이 밝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아직은 지금 혼자이신가요? 뭐 많은 사회공헌가 분들이 계신데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사회공헌 기획가 1호입니다. 기획가. 네, 인터넷으로 기획을 붙였네요. 뒤져보면 예. 사회공헌 기획가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고요. 예. 저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공헌 기획가로 자꾸 불려다니게 된 거예요. 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슬로건 만들어주세요, 캠페인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사회공헌 기획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창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정부기관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네. 새로운 창직입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예. 다른 방송에도 주로 했는데 다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박보검도 처음 들어봤잖아요. 처음 들어본 말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 행복해 해주시는 사회공헌을 또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자 그럼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무인도가 되어가는 낙도의 독거노인 돕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 섬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요. 어떤 섬은 평균 나이가 72세신데 세 분만 사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돌아가시면 무인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작은 섬들에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집수리도 해줘야 되죠. 아프면 병원에도 모셔다 드려야 되죠. 뭐 쌀도 갖다 드려야 되죠. 그런데 어느 한 단체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거기를 배를 타고 가셔가지고 두부도 전달해 주시고 집도 수리해 주시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다 주시는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봉사하고 했었는데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 있으셨어요. 본인이 이런 일을 한다고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한인 교포들을 상대로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말씀을 나눴대요. 제가 이런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한 여자분이 막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여자분이 제 엄마예요. 누군가가 낙도에 있는 우리 엄마를 돌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당신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돕는 그 단체를 도와야겠다. 그래서 이 감동의 사연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명동에 있는 한 단체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가, 뭐 예술가 이런 분들이 명장 이런 분들이 작품을 갖고 오셔서 전시하고 연인들이 참가해 주시고 기사로 나고 경매로 해서 그 수익금 전체를 10원도 안 빼고 다 전달해 드렸거든요. 저는 사회공헌이란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사회공헌 기획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사회공헌 기획은 눈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눈물이요? 네, 좀 추상적이긴 한데 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눈물 나도록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가끔들 먹먹해지시는 분도 있어요. 행복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눈물 나도록 행복해 본 적이 있을까? 저는 제가 하는 사회공헌은 누군가의 아픔, 슬픔, 고통의 눈물을 사회공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동의 눈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눈물 나도록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눈물로 바꿔주는 일이 네. 저에게는 사회공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회공헌은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눈물이다. 싶습니다. 아, 좋은 표현입니다. 자, 대표님이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에 집착하는 행복 오타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이 행복할 수 있을까만 계속 고민하거든요. 예.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사회공헌을 하고 있나? 이래서 내가 건강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이것마저 사회공헌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주고 싶어요. 왜 내가 불행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불행해서거든요. 아이들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강의를 통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꼭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제부터라도 강사님 말씀처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이나 행복하세요. 어머님이 불행한데 어떻게 애들이 행복합니까? 실제로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가 나 말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창업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눈물 나도록 행복해진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대표님의 행복한 꿈이 더 넓은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성공의 행복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행복한 창업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착하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에요. 감동이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착하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착함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더라고요. 감동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어느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시간. 여러분의 특별한 시선이 만들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